넣고, 네, 됐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단면역에 대응하는 응력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응력의 종류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응력의 종류, 일단 축력에 대응되는 추궁력, 그리고 추궁력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했었죠. 저희가 추궁력은 시그마죠. 이게 어디 갔니? 여기 있죠. 시그, 시그마는 면적분의 힘, 그 다음에 번역률은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그 다음에 요 두 개 관계는 탄성계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거를 저희가 추궁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추궁력이 가장 쉬운 응력이에요. 가장 간단한 응력이어서 요 P를 추궁력, 그 다음에 축력, 그 다음에 이게 응력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전단력에 대한 거는 I B분의 이제 V 저희가 G라고 얘기했죠. 전단력, 이건 타우예요, 응력.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휘목력은, 휘목력은 이제 시그마 B는 I분의 MY라고 얘기를 했고, 기사 문제집에서는 S분의 M이라고 하고, 요거를 단면계수라는 걸로 묶어서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면력에 대해서 세 가지 응력을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되는데 이 구하는 공식은 상당히 간단한 편이거든요.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거를 여러분이 문제에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저희가 단면력이 있잖아요. 단면력 P가 있고 V가 있고 M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응력 시그마 A로 가고 여기 전단력 타우로 가고 여기 모멘트 시그마 B로 갑니다. 요 관계. 그다음에 이게 그림으로 연결하였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추궁력의 경우에는 요렇게 단면에 똑같은 이렇게 여기 단면에 추궁력인 건 요렇게 작용하거든요. P가. 그래서 전 단면 어디서도 다 동일한 크기의 압력이라고 표현하면 쉽겠죠.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 것. 요게 바로 추궁력이고, 이 높이가 바로 추궁력에 해당하는 거고, A분의 P. 추궁력을 똑같이 나눠서 골고루 작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는 휘목력인데, 휘목력은 시그마 B는 모멘트, 이 단면에 생기는 모멘트를 단면 2차모멘트 나누고, 그 다음에 도심에서의 거리를 저희가 곱합니다. 이거 Y예요. Y를 곱해서, 즉, 단면의 모멘트도 동일하고, 그 단면이 직사각형이면은 Y도 동일하여. 변수가 되는 건 이 Y가 됩니다. 그래서 충력에서는 높이에 대한 단면의 위치에 대한 응력의 변화가 없는데 휘목력의 경우에는 이 영축, 중립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례해서 응력이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도심 기준으로 해서 0점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응력 분포가 되는 그림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B는 I분의 Y가 되고 이때 Y가 여기가 Y가 됩니다. 이 아래로 Y만큼 떨어지면은 이거는 늘어나는 인장력이고 이쪽 위로는 압축력이니까는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축력도 옆에서 단면을 그리면 이 면에 동일한 크기의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여기에 시그마 A가 A분의 P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단 응력은 이렇게 센 단면에 이렇게 단면에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런 식의 곡선의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에서 최대의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평균 응력의 직사각형이면 평균 응력의 1.5배라고 해서 이 전단력의 맥스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형태를 하고 여기 거리 타우는 I B분의 V G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Y가 있는데 여기는 그 위치 정보가 없는데요. 바로 이 G가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면적의 거리를 한 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 정보가 이 G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응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같이 한번 문제나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단면력을 기억하시고 단면력, 그 다음에 응력의 종류 연결시키고 그 응력의 단면에서의 분포 형상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포물선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형상까지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전 시간에 했던 응력과 변형률 반개식, 그거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력은 면적분의 힘이고,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그리고 이 두 개 관계는 후계 법칙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이걸 후계 법칙이라고 하고, 요거를 저희가 탄성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면력의 세 종류에 대해서 추궁력, 전단응력, 휘묵력, 그다음에 전단응력 이렇게 되고, 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I 값은 단면 2.5m고 요게 기본값이 되고, 네, 처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384 2R분의 5의 WL의 4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 2가 여기 들어가는 탄성계수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좀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정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6번 정도로 정리를 했지만은 최종적인 거는 바로 이 두 개 그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처음에는 단면역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단면욕도 작성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단면욕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 작성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반력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계산된 반력의 특정 위치를 잘라가지고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모멘트, 아니, 그쵸. 이거, 전단력, 이거, 그 다음에 충력, 이거. 모멘트, 충력을 A로 쓸게요. 여기 V 이렇게 써서 이 단면력을 위치마다 다 계산하시면 이러한 그림들을 계산되고 이 그림을 단면력 도라고 부르고요. 이 단면력 도를 우리가 두 개의 보, 단순보, 캔틸레버 보에 대한 분포화 중, 집중화 중에 대해서 이 그림 네 개를 기억하셔야지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한 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 작성한 거를 통해서 이러한 단순보에 등분 퍼즐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전단력은 이 단부에서 최대가 되고 그 값이 2분의 WL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분의 WL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전단력의 값이니까 이 V에다 집어넣고 주어진 형상이 이렇게 생긴 단면이라면은 단면 2.5m도 계산되고 그 다음에 전단력은 가운데 제일 많이 생기니까 요것도 계산하고 Q도 계산하시면은 무슨 값이 나오겠죠. 뭐 이렇게 뭐 동그라미랑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값이 나왔을 때 내가 이 보를 선택했는데 이 보가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고 스티로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작용하는 이 재료가 버티는 전단력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전단력보다 발생하는 게 크다. 그러면 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구조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역학에서 이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번에 만약에 이 보에서는 중앙부에서 가장 큰 응력이 작용해. 그 값이 8분의 WL의 제곱이고 이 값을 여기다 보내는 거죠. 이 식에 넣게 되면은 단면이 요거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위치에서 최대값이니까 최대 발생하는 휨의 응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 콘크리트든 철골이든 그 값의 응력에 버틸 수 있는 재료 강도가 있잖아요. 그 강도보다 작다면은 일단 안전하다고 저희가 구조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용도로 저희가 이걸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C점에서의 휘목력을 계산하래요. 자, 이게 문제가 조금,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중앙부에서의 값을 계산하세요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부에서는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봤지만 등분파 중일 때 전단력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서 전단역도는 이렇게 되고, 핑 모멘트는 이렇게 포물선화가 되고, 여기 값이 얼마? 8분의 WL의 제곱이죠. 여기는 얼마? 2분의 WL이었죠. 여기 W고 이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외웠으니까. 그럼 최대값을 바로 쓸 수 있는데 얘는 여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약간 비껴난 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 이건 단면력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단면력 계산하는 게 이제 이 문제는 1번이 단면력 계산하는 문제고요. 단면력 계산하는 문제고 2번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나온 단면력으로부터 이 위치의 모멘트를 계산해서 여기서의 휘목력 최대값은 시그마 b는 i분의 m y를 계산하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i는 뭐 쉽게 계산되고요. m은 쉽게 계산이 안 되죠. 한번
계산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니까는 이렇게 잘라야겠죠. 이렇게 잘라야 돼요. 자, 이렇게 자르고, 자, 여기가 1m당 2kN이에요. 그럼 전체 얼마죠? 6m니까 12kN이죠. 그게 두 개로 흘러가니까 여기 얼마? 6kN. 여기도 얼마? 6kN을 힘을, 간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10이 양쪽에서 대치되니까 6,6씩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면력을 계산할 때, 제가 지난번에 단면력 잘못 풀었는데, 그, 누가 알려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자료를 찾아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번에 한번 같이 볼게요. 잘랐어요, 일단. 자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6kN 했죠. 그 다음에 등분포하죠. 이렇게 했죠. 여기 커팅이에요. 자, 커팅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가 2m죠. 자, 커팅을 할 때 보세요. 커팅을 하게 되면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일단 보가 이렇게 보통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이렇게 휨을 만드는 거. 이렇게죠. 이게 플러스.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이게 플러스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아래로 내리고 좀 올려야겠죠. 우리가 커팅면이 왼쪽과 오른쪽이잖아요. 음. 지금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인데 지금 이 커팅면이 어디 있어요? 잘린 단면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오른쪽이죠. 그럼 오른쪽에 사인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아, 네, 파란색으로.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커팅면이면 요 사인과 이 사인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요. 전단력 VC.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얼마? MC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전단력하고 모멘트를 다 구하려면 힘의 평균을 두 가지 써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모멘트만 계산하면 되니까 모멘트 평균만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보세요. 자, 1m에 2kN이죠. 그러면 요 2m니까 얼마가 작용이죠? 여기에 중앙부에 등가에 4kN이 작용합니다. 자, 여기는 6의 2니까 모멘트가 이렇게 얼마가 들어가요? 회전이 12kN 메타가 작용하죠. 자, 이게 4kN이고 이 작용하는 게 반이니까는 1m죠.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4, 1이니까는 4kN 메타의 모멘트가 작용합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12kN, 여기 4, 여기 MC죠. 자, 방향이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건 플러스예요. 이게 시계 방향이니까. 얘는 반시계죠. 반시계로 잡았으면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려면은 그럼 이 MC는 얼마가 돼야 돼요? 8kN 메타라는 이러한 모멘트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거를 잘못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예, 박한결 학생이 알려줘가지고 제가 틀린 걸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친 거는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수업 끝나고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계산 잘 하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얼마냐 하면 시점에서는 8kN 메타의 핀 모멘트가 발생하고 최대값은 얼마냐? 2의 거리가 6의 제곱 8이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요? 2의 9. 이 9가 되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9고요. 9kN 메타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시점이니까 이게 8kN 메타예요. 일단 모멘트 얼마? 8kN 메타를 계산했어요. 일단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단면 이차 모멘트를 계산하셨는데 여기에 많아요. 그러면 빨리 착 봐요. 여기 값이 다 다르죠? 자릿수는 버리고 계산할게요. 자, 직사각형의 단면 이차 모멘트는 얼마냐? 여기 도심에 대한 x축이죠. 물체가 앞뒤로 회전을 한다는 소리예요. 12분의 b 0 다 뺄게요. 4 곱하기 얼마? 6의 3승입니다. 12분의 b치 3승이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 이게 4 곱하기 6의 이게 36이죠. 이거 12죠. 이게 나눠지니까는 이게 되죠. 그럼 이게 얼마야? 7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휘목력은 얼마? 시그마 b는 i분의 my가 되고요. 이 모멘트는 8이고 i는 72고요.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300mm죠. 그럼 곱하기 얼마? 0 다 떼니까 3. 그러면 이게 얼마죠? 이게 이렇게 나눠지니까 얼마죠? 27? 3, 27이래요. 얼마죠?
계산이 안 되네. 24죠. 네, 이렇게 1, 3. 그래서 3분의 1이네,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얼마? 0.333이죠. 그래서 답은 네, 4번이 되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기 쓰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고요. 일단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쉬운 중앙점을 물어보지 않고 약간 엇나가 있는 위치에 센터가 아닌 거. 그러니까 단면목도에서 우리 공식으로 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휘문격을 계산하면 그 위치에 대한 값을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 숫자의 자릿수가 값이 다 달라요. 값이 다 다르다는 소리는 자릿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는 0을 다 버리고 계산하셔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단순보 중앙에서 그 단면의 5점에 대해서의 휘목력도는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휘목력을 물어봤으면 휘목력의 공식을 써야겠죠? 시그마 B는 뭐냐면 I분의 뭐죠? M, Y예요. 자, MY고 모멘트는 어디 점이냐? 중앙부라고 돼 있어요. 중앙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얼마? 8분의 WL의 제곱. 8분의 WEL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4가 됩니다. 모멘트는 4kN 메타가 되겠죠. 이게 됐어요. 자, 단면 시험은 다 I죠. I는 여기 15, 15랑 이거 얼마죠? 4장, 40이잖아요. 150, 40, 400, 400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가 뭐 0 적당히 떨궈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점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10, 100이죠. 100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모멘트는 4고요. i는 계산하시면은 ix 여기가 x니까 ix는 12분의 d가 얼마? 15 곱하기 높이 얼마? 40의 3승. 이것도 크네요. 이것도 크네요. 우리 계산기 써볼게요. 이거는 계산기 쓰고 두 번째 y는 얼마죠?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이제 10이에요. 10. 10. 요거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10이니까는 뭐 계산할 것도 사실 없긴 하지만 일단 다 집어넣어 볼게요. 15 곱하기 40의 3승분의 12. 그다음에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보실 때 요거가 계산기 쓰면 되는데 4죠. 여기 5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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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하면은 얼마죠? 요거 하면은 40에 30이 3승이니까 그냥 4에 3승 계산하셔도 되죠. 요거 빼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러니까 하나 없어지고 여기 1, 4, 요거 2 되니까는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그래서 이게 얼마? 0.5가 되네요. 0.5가 되네요. 자, 0.5인데, 0.5예요. 0.5인데, 여기 한번 보실 게 뭐냐면요. 여기 부호가 있잖아요. 1번은 2번이거든요. 1번은 2번인데, 부호가 인장이 플러스예요. 인장이 플러스입니다. 인장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구부러져 어떻게 구부르죠? 이렇게 구부러죠. 이렇게 구부러지죠. 여기 위에가 압축이고요. 이 아래가 늘어나는 임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중립축에서 위쪽을 가리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눌리는 면이에요. 눌리는 면. 여기는 압축면이고 여기는 늘어나는 임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임장에 대한 게 아니라 여기 압축이기 때문에 압축은 보통 마이너스 적에 표현해서 요거를 2번으로 표시합니다.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의 이제 최대 전달 능력도입니다. 최대 전달 능력도. 자, 이게 보시면은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게 알 수 있는 게 최대 전달 능력도를 계산을 하려면요. 일단 최대 전달 능력 계산하면 타우는 IB분의 VG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의 단면 크기가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평균 능력의 1.5배를 계산하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계산하면은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타워 맥스는. 그러면 지금 이 V만 최대값인 위치만 찾으면은 나머지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중앙부의 집중력을 받을 때 이거의 전단력도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30이죠? 그럼 이게 얼마죠? 이게 15?
나눠가지니까 여기도 15 나눠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위로 올라가요. 15가 쭉 가다가 이 사이에 아무 힘이 없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15가. 그 다음에 요 중앙점에서 아래로 30을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가 15였으니까 아래로도 15겠죠. 마이너스 15겠죠. 여기서 또 쭉 가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지점에서 다시 위로 만나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가 15고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전단역의 크기는 15가 돼요. 15. 자, 그럼 V는 15예요. 15. 15가 되고 여기에 1.5 곱하기 면적이 얼마냐? 150에 200인데 봤더니 숫자가 다 달라요. 그러면 요거만 곱하면 되겠죠? 21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계산하시면은 이거 지워지고 자, 요거랑 요거를 나눠주면 되죠. 1.5에 20이에요. 이게 얼마가 되냐? 요거 하면 0.075가 되네요. 그러니까 75가 나오네요. 그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보통 기사에서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원래 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은 좀 하거든요. 복잡한데, 한번, 복잡하지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식으로 푸는 방법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좀 지우고 할게요.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푸냐면요. 원래 식을 이용해서 풀게요. 원래 식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요. 전단 응력과 연결되고요. 이 전단 응력은 어떤 그림을 갖냐면 가운데가 최대인 이런 식의 그림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중앙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3차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요. 여기 가운데가 최대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지금 문제에서 이거 200이 되고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150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점은 내가 중앙부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최대점은 중앙부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위치에서의 최대 전단 응력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I는 12분의 공식 쓰면 되죠. B가 얼마? 150이고 높이가 200의 3승.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냐 하면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위치를 잘랐을 때 이 자른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자른 폭은 150이죠. 그래서 이거는 150이 됩니다. 150. 자, 그 다음에 V는 얼마냐? V는 앞에서 봤지만 지금 15kN이었거든요. 15kN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G가 뭐냐 하면요. 이 G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개념인데 이건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단면의 1차 모멘트. 자, 그러면 단면 1차 모멘트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단면의 면적에다가 도심까지의 거리를 곱한 게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 해당되는 면적은 어디냐는 겁니다. 자, 요게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해당되는 면적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부터 단면의 끝단까지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하고자 하는 축이 이 축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위까지의 이 면적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직사각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쉽죠. 이 면적에다가 뭘 곱해요? 이 도심의 거리를 곱하시면 돼요. 여기죠. 저희 문제에서는. 이 면적이 얼마냐? 150 곱하기 얼마? 200이 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위치는 얼마냐? 여기 위치는 얼마죠? 여기까지 위치? 거리? 예. 전체가 200이니까 여기에 반이면 100, 여기는 50이 되겠죠. 50. 그러면은 단면일차 모멘트는 150 곱하기 200 곱하기 얼마가 돼요? 50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원식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타워 맥스는 얼마가 되냐면 IB분의 VG라고 이렇게 쓰고요. 자, V는 얼마냐? 15kN인데
우리가 지금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잖아요. 메가파스칼은 1 메가파스칼은 얼마냐면요. 1 뉴턴 퍼 제곱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는 다 밀리랑 뉴턴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얼마? 15 곱하기 10의 3승, 0이 3개죠. 뉴턴이 일단 V가 되고, G는 그대로 쓸게요. 150 곱하기 200 곱하기 50이 이제 G 값이 되는 거고, 단위는 지금 길이가 면적은 2개, 그 다음에 하나 있으면 길이는 미리의 몇 승? 미리의 3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여기 있죠? 150 곱하기 200의 3승. 200이 3개 있죠? 200 곱하기 200 곱하기 200이고 나누기 12. 이게 이제 12는 비선생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뭐 있죠? 폭이 얼마? 150이었어요. 150.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돼요. 요거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고, 200 하나 없어지죠. 200 하나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4죠. 4. 얼마죠? 이게 5죠. 이거 얼마죠? 이거 3이죠. 3이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3인데 여기 4가 있으니까 요거 1, 요거 1이죠. 0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0, 3개 지우고 3개 지우고 하나를 더 지워야 되는 거죠. 3개, 4개 지우고, 여기 지우니까, 저 0 지우다 놓쳤어요. 4, 헷갈리네. 150을 여기 지우고, 여기를 15를 지우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0 지우다 놓쳤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0을 지우다 놓쳤는데, 지우면 다시. 지우개로 너무 지우고, 너무 신나게 지워서, 됐어. 음, 아이고, 아이고, 아, 지워주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됐어. 자, 여기다 다시면 되겠죠? 요거 얼마? 요거 200이에요. 200. 됐죠? 요거는 잘 지워볼게요. 자, 일단은 150 하나 지웠죠? 여기 지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50 지웠어요. 여기 3이에요. 3. 그러면 3 지우고 여기 5 됐어요. 5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00 하나 줬어요. 200 하나 줬어요. 200 하나 줬어요. 그럼 공이 지금 여기 3개죠? 3개인데 공이 하나, 둘, 3개 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남은 거 계산하시면 여기는 5가 남고요. 여기는 여기는 5가 남고요. 위에는 5가 남고 밑에는 나누기 여기가 얼마야? 40이 남고 여기 12에 요거.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은 요렇게 1이니까 요렇게니까 60분의 40. 이것도 이상한데? 잠깐만요. 아, 또, 또 계산의 수렁에 빠졌네요. 자, 있죠? 자, 계산기를 눌러볼게요. 계산기. 암산하지 않고 계산기 눌러볼게요. 자, 계산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곱하기 10의 3승. 네, 10분 남았네요.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곱하기, 곱하기 150 곱하기 200 곱하기 50 나누기 60, 3승 나누기 12 곱하기 150 곱하기 150은 어? 잠깐만. 15 곱하기 B의 H의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어디서 잘못했냐면요. 이거 잘못했어요. 여기서, 여기. 실컷 계산을 잘못했네요. 여기 잘못했네요. 면적이면은 여기가 200이면 이 반이면은 100인데 여기다가 150에다가 200 곱해서 이게 100 곱해야 되는데 여기가 100입니다. 100. 아, 여기가 여기가 200이 아니라 100이에요. 100. 그러면은 계산했더니 이렇게 되면은 예, 0.75가 나와요. 메가파스칼. 그래서 요거 제가 잘못했네요. 요 부분 200이 아니라 100입니다. 100 넣고 계산하시면은 이제 0.75. 자, 우리가 이렇게 원래식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간단한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기사 풀 때는 요거를 사용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최대값이 아니라 뭐 요 한 중간쯤 되는 위치에서 값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써야 되고 이 방법을 쓰려면 이 G값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기사 시험 필기에서는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건축 기사 2차 시험 실기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인데 오늘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쭉 살펴보면요. 결국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자 건축에서 구조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역학,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 설계입니다. 이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은 구조 역학이라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 역학 끝날 텐데 구조 역학이라고 불리우는 거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외력, 바깥에서 얼마가 작용을 해서 구조물 내부에는 얼마큼 힘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외부의 값에 의한 영향이에요. 그래서 구조 역학에서는 저희가 단면력을 선정하는 게 1번이에요. 단면력을 선정하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단면의 성질은 기하학적 성질에 해당하는 I 값, 그다음에 재료적 성질에 해당되는 E 값, 그다음에 이 부재력에 연관되어 있는 응력 값,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구조물에 고하고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고, W라고 하는 하중이 등분파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고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기둥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고 그 결과 얼마의 부재력에 의해서 이 내부에서는 얼마의 응력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구조 역학에서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과목은 뭐냐? 그렇게 부재력과 응력이 계산된 상황에서 외력에 의해서 외부의 하중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부재력과 응력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한 후에 내가 철근 콘크리트라는 구조 재료를 가지고 이걸 안 무너지게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보다는 당연히 내부에서 버티는 힘이 커야지 구조물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학과 콘크리트를 떠나서 일반적인 사고를 하더라도 건물이 안 무너지려면 외부의 힘보다는 구조물이 더 많이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인데 외력이 얼만큼 작용하는지를 숫자로 정확히 판단하는 게 구조 역학인 거로 본다면은 이 내력이 얼만큼 버티는지는 재료의 특성이거든요. 그 재료의 특성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철골 콘크리트를 설계를 하겠다 하면은 이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구조 설계 방법론으로 보하고 기둥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거고 여러분이 1학기 때 배우셨던 철골을 만약 선택한다 하면은 철골에서의 이 보에서 작용하는 모멘트와 전단력을 어떻게 저항하는지 거기에 설계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저기 철골에서는 여러분들 세 개를 했잖아요. 가세에 대한 걸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파이 RM이 뭐였죠? 감마 i, QI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을 했잖아요. 요게 바로 이 외력에 해당하는 게 감마 i, QI가 되는 거고 이 내력에 해당하는 게 파이 RM입니다. 그래서 설계 강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설계 강도. 철골의 설계 강도가 다르고요.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년 1학기에서는 가장 쉬운 가세에 대해서 이 공식 강도, 설계 강도를 계산하는 걸 했고요. 다음 학기 철골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는 어, 보의 콘크리트를 이용했을 때 보의 파이 RN, 기둥의 파이 RN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설계 강도를 계산하는 거를 다음 학기 수업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단면력으로부터 응력을 갖고 왔고 응력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좀 충분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는 1시간 좀 늦춰지는데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안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재 설계를 할 때 여러분이 단면의 핵이라든지 단면 2차 반경, 단면 계수, 기둥 좌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I 값, 단면 2차 모멘트를 얘기했는데 그 단면 2차 모멘트가 엄청나게 파생돼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파생돼서 사용하는 것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따로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철골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도록 남은 시간 철골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시간이 수요일 날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는 일정이 좀 늦게 뜨네요. 다음 주는 제 생각에는 네. 금요일 날, 다음 주는 16일 금요일 1시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날 일이 있어서 못하니까, 다음 주는, 금요일 1시에 하려고 하니까요. 일정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강 신청도 하셔야 되잖아요. 수강 신청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어, 뭐, 제가 수강 신청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간편성이 이제 다음 주쯤에 아마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간편성이 될 거니까요. 간편성에 맞는 그 시간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2학기에도 요 지금 특강 안 하지만은 일정 시간을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목요일 오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212호를 열어놓고서 제가 수업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봐드릴 테니까는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는 기사 공부를 계속 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 먹고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그 더운데도 계속 지금 높은 출석률을 보이면서 하셔서 참 고맙고요. 하여튼 이거를 잘 끌어가서 내년도 첫 번째 시험에서 꼭 필기 시험을 합격하셔야지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 중에 궁금한 거라든지 제가 뭐 말을 잘못해서 틀렸다든지 하는 거는 그 한결이가 지난번에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저희가 단톡방에다가 다시 푸른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는 그거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예,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